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바로 강의 자료 한번 띄워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쪽에 있는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활영어 1강에서 자동차 브랜드도 한번 읽어봤고 2강에서 명품 브랜드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와인 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와인 하면 조금 어렵다. 그냥 술일 뿐인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와인이 종류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또 와인이 사실 그냥 술이라기보다는 뭔가 술 더하기 문화도 조금 묻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와인 공부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딱 우리 사회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고 또 여행 가서 와인 좀 자신있게 한 잔 아니면 한 병 시켜서 기분 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알려드리려고요. 와인 종류, 어떤 와인을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코르크막이 어떻게 따야 되는지, 등등등, 잔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랑 같이 가볍게 와인 한 잔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와인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 생각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색깔에 따라서, 만드는 품종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색깔에 따라서 우리 와인은요, 크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으로 나뉩니다. 자, 처음에 레드 와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거고요. 포도 색깔이에요. 그냥 여기 그림에 있죠? 레드 색깔,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인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 내고 있는 게 red 와인이에요. 약간 빨간색, 레드는 아니지만 빨간 색깔 와인, red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white, 이거 사실은 화이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노리끼리한 색이 나지만 우리 그냥 청포도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 나지만 white 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분홍 색깔을 띠는 와인을 로제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먹을 일이 없고 해외 나가도 뭔가 잘 먹는 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이 있다, 색깔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다 알고 계셨다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 와인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양조 과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에다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이 뭐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 딱 있어요. 이렇게 똘똘똘똘 따랐는데 기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와인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샴페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스파클링 와인에 포함된 거예요. 샴페인 언제 깝니까? 언제 따요? 우리 저기 운동선수들 같은 거 우승할 때나 아니면 영화에서 잘 돼서 축하해, 그럴 때 샴페인 막 흔들어서 뻥 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포,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포를 많이 넣은 녀석들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스파클링 와인은요, 요 얇은 잔에다가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 녀석들이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우리한테는 샴페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 종류 안에 샴페인도 있고요. 좀 유명한 거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라는 녀석도 있고 스페인의 까바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쌤. 모르셔도 돼요. 샴페인, 이게 스파클링 와인이다, 뭔가 축하할 때 먹는 기포가 들어가 있는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조금 더 도움되는 정보가 있지만 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종 중에 하나가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래서 샴페인도 먹어봤어요. 샴페인도 먹어봤고, 작년 연말에 좀 비싼 한 8만원 정도 주고 샀나? 연말에 이제 연말이니까 기분 내려고 하나 샀어요. 과연 이 비싼 유명한 샴페인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딱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짜리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굳이 샴페인 안 마셔도 돼요. 이 샴페인이 그냥 그 프랑스의 뭐라고 그냥 샴팡 지방인가? 무슨 지방 이름이 있어요.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샴페인 생산한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시려면 굳이 샴페인을 안 드시고 프로세코나 까바 같은 거 드셔도 무방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좀 어려웠죠? 뒷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양조 과정에 따른 스파클링 와인은 사실 제 개인 취향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상식을 좀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계인들은 이렇게 마신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와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와인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와인마다 어울리는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밥 같은 경우는요, 밥이 한 상 차림이라고 하죠. 한 상에 다 나와요. 근데 그쵸, 서양식을 먹게 되면 더디게 나오죠. 코스처럼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어떤 거 먹죠?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거 먹습니다. 에피타이저 뭐죠? 이 에피타이저는 우리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전에 먹는 빵, 샐러드, 숲 같은 스프 같은 것들, 아주 아니면 좀 간단한 요리들을 에피타이저라고 하고요. 그 에피타이저 먹을 때 식전주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식전주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까바라든지 프로세코, 샴페인과 같은 스파클링 와인을 먹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물론 식전에 그냥 와인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먹는 게 이제 기본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식전주가 나오고 나서 식사 중에 우리가 뭐가 나오죠? 음식이 나옵니다. 메인 디쉬라고 하는 음식이 나오죠. 이 메인 디쉬는 크게 육류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산물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먹죠. 네, 우리가 흔히 먹고 알고 있는 와인은 대부분 식사를 할 때 곁들여서 먹는 와인들이 대부분이고, 육류와 식사하실 때는 스테이크 먹을 때 뭐 먹어야 돼요? 스파클링 와인 먹으면 잘 안 어울려요. 스테이크 먹을 때 어울리는 와인은 레드 와인입니다. 아까 빨간 색깔 와인 레드 와인 드시는 게 좋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레드 와인은 육류랑 같이 먹으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 요리, 생선 요리들과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산물 시켰는데 레드 와인 시키는 거 이상한 건 아닙니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통상 해산물 요리를 먹을 때 사람들이 화이트 와인을 많이 먹더라. 육류, 스테이크 시킬 때 화이트 와인 먹어도 됩니다. 근데 화이트 와인 잘 안 먹고 대부분 레드 와인 먹더라. 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식후에는 디저트 와인이라든지 좀 달달한 느낌의 와인을 많이 찾는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요, 여러분 와인 리스트라고 있어요. 사실 이건 약과예요. 우리가 해외 레스토랑이라든지 우리나라 와인 좀 파는 레스토랑 아니면 와인바 같은 데 가면 와인 메뉴인데 와인 리스트라고 해요. 이 와인 리스트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책 한 권이에요. 와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있는 와인 중에서 요거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없는 와인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 없는 와인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와인 종류가 많게 와인 메뉴판, 와인 리스트에 있어요. 도대체 우린 뭘 시켜야 됩니까? 네, 와인 정말 고수시고 와인을 먹어온 세월이 굉장히 기시다면 이 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찍겠습니다. 근데 저도 와인에 꽤나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저도 그냥 이름 보고 못 찍겠어요. 왜냐면 같은 지방에서 나고 같은 품종으로 만들었어도 맛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장입니다. 뒷장에 아직 답은 없고요. 첫 번째 문제는 식당에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 갖고 뒷장이에요. 이거 이마트 사진인데요. 와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와인 여러분 뭘 골라야 돼요? 오랜만에 부부끼리 분위기 한번 내고 아니면 아들이랑 생일 축하할 때 와인 한 잔 따르고 싶은데 뭐 마셔야 됩니까? 여기서 뭐 골라셔야 돼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답은요, 여러분 무조건 종업원에게 물어본다예요. 식당 가면요, 그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요, 그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팔고 있는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 방금 사진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가면요, 제가 이마트 몇 군데 가봤지만 직원이 늘 있습니다. 직원이 안 보이죠? 그럼 저기 가서 와인 행사한다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어디 찾아가서 혹시 와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분께 여쭤보면 되나요? 하면 누가 있습니다. 거기 비치가 돼 있어요. 왜냐면 와인 매출이 이마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그리고 백화점 가면요, 백화점에 역시도 거기서 팔고 있는 와인 다 알고 있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찾았어요. 저기요, 그럼 우린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와인 좀 추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아셔야 돼요. 와인 보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와인 표현하려고 하면 이건 부드럽고요, 세련되고. 세련된 맛은 뭡니까? 저도 몰라요. 도대체 와인이 어떻게 맛이 나면 세련됐나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와인은 딱 그냥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기초가 됩니다. 와인은 드라이한 녀석이 있고요, 스윗한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표가 보면요, White Sweetness Chart라고 있잖아요. 와인의 당도에 따라서 차트를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드라이한 녀석부터요, 엄청나게 스윗한 녀석이요. 스윗한 거? 단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이거 달아서 못 먹겠어 하는 과실주 느낌으로 엄청나게 단 녀석도 있고요, 점점 이쪽으로 오면 드라이합니다. 드라이하면 뭔가 좀 떨떠름한 맛도 나고 단맛이 아예 안 느껴지고 좀 무거운 맛이 나요. 무거운 맛은 뭡니까? 이것도 사실 사람이 느끼기 힘든데 요 얘기 하지 맙시다. 드라이한 거는요, 떨떠름하고 좀 이렇게 입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걸 드라이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라이한 와인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거면 이 완전 정말 끝단에 있는 드라이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드라이한 거, 적당히 스윗한 거 두 종류밖에 안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업원을 부릅니다. 저기요, 와인 좀 추천해 주세요. 레드 와인 중에서요, 드라이한 걸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꼭 붙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원하는 가격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샴페인 작년에 먹었던 녀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샴페인이었어요. 그게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8만 원일 뿐이지 그런 게 가게에서 팔면 60만 원, 70만 원 한 병이에요. 그런 녀석을 제가 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공들여서 차갑게 해서 마셨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달라요. 그 말인즉슨 맞아요. 뭐 우리가 먹는 와인이 그렇게 가격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맛이 없고 30,000원짜리가 맛있고 50,000원짜리는 더 맛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산 범위를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마트 가면요, 10,000원 정도, 20,000원 안 되는 와인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요. 백화점 같은, 이건 제 팁인데 오히려 이마트보다 백화점이 와인이 더 싼 것 같아요. 백화점 가서 20,000원 아래에 행사하는 상품 좀 안내해 주세요 하면 똑같은 와인이어도 마트보다 백화점 와인 코너가 더 싼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백화점 가서 와인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0,000원이요, 20,000원 아래요, 30,000원 정도요, 좀 기분 내고 싶으시면 50,000원 정도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격에 맞는 와인을 골라주게 돼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한 병에 30,000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여러분이 직원에게,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으로요,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여러분께서 요렇게 시키시면 된다라고 예시를 갖고 왔어요. 백화점에서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드라이한 걸로 20,000원 이하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코고요. 이게 뭐 맛이 어쩌고, 아니면 요쪽 까바를 이용해 보시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 얼마예요? 하면 요거는요 지금 19,000원이요. 그래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식당 가면요, 뭐 레드 와인 중에서 드라이한 걸로 아니면 스윗한 걸로 50,000원 정도 되는 와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종업원이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 주실 거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기 전에, 식당 가시기 전에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고,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 오늘 오랜만에 와인 한번 기분 내볼래. 와인 기분 내볼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하실 때요. 근데 이 와인 한 병이요, 많아요. 와인 한 병에 750ml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인이 보통 도수가 11도에서 13도, 뭐 14도도 되기 때문에 이 와인 한 병이 다가 하면, 소주로 환산하면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알코올, 뭐 2병 가까이 되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먹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시켜야 됩니까? 제가 여기다가 확대해 놨어요. 하우스 와인이라는 녀석을 시키시면 돼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served by the glass라고 써있습니다. served, 서빙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됩니다. 어떻게요? by the glass, 글라스로요.
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우스 와인이라는 녀석은요, 그 음식을 파는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우리 음식이랑 가장 잘 맞는 우리를 대표하는 와인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잔으로도 팝니다. 왜냐면 이렇게 몇 개의 종류를 정해 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한번 와인 오픈해 놓고 계속해서 따라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셔서 드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다? 하우스 와인을 시켜라. 2명에서 1병 먹는 것도 조금 과해요. 3명에서 1병은, 그러니까 3명에서 하우스 와인 드실 거면 1병 시키는 게 더 싸고요. 뭐 2잔, 3잔 드실 거면, 예, 그냥 한 잔만 먹고 싶다 그러면 하우스 와인 시키시고요. 하우스 와인 따라 주실 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줍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가 와인 시키는 법이었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와인과 관련돼서 요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느 나라 와인이 유명할까? 어느 나라 와인을 먹으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원산지는 잘 따지지 않는 편이고, 예전에 처음에 와인 먹었을 때는 야, 이태리 와인? 좋아 보이는데? 프랑스 와인?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요, 국가별 와인 생산량이래요. 5년 전 자료긴 하는데요. 2015년 자료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 프랑스, 그 밑에 스페인이 있고요. 미국 와인? 미국 가면은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그 나파밸리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남아공, 중국, 독일. 중국이요? 태어나서 중국 와인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왠지 앞으로도 안 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와인이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 와인 벽을 보시면 그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 와인이 어디가 유명해, 어디가 많이 먹어 하면 유럽 국가들이 많이 먹어요. 왜냐면 와인의 기원이 사실 뭐 고대 이집트라는 얘기도 있고 고대 로마에서 많이 먹으면서 서유럽으로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와인들 좀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 와인, 엄청 비싼 와인들은 대부분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나와요. 네, 물론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싼 와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와인이 어느 나라가 유명해? 하면 이태리, 프랑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와인에 대해서 좀 쉽게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면서 와인 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와인잔은요, 여기 아래 보시는 6개의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 그냥 컵에다가 먹으면 되지 하는데 제가 뒷장에서 컵에다 그냥 안 먹고 와인잔에다 드셔야 되는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와인잔 여기 여러 개가 있지만요, 여러분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늘고 긴 여성의 드레스처럼 뭔가 이렇게 딱 생긴 아주 이쁜 잔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같은 거 먹는 잔, 제 왼쪽에 제가 이렇게 느낌표 표시해놨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화이트 와인 먹는 잔이고요. 그 옆에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잔, 그 위에 스탠다드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레드 와인 먹는 와인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와인잔보다 화이트 와인이 조금 더 폭이 좀 좁고 안에 내용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조금 작아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와인잔을 마시면 맛있나? 대답은요, 맛있다예요. 와인잔은 사실 와인을 먹기에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와인잔이에요. 와인잔 멋있으라고 만들어 놨나?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와인을 먹었을 때 이 와인잔이 없었으면 와인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와인 마실 때요, 처음에 와인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와인을 따라 놓으면 이렇게 그 아래, 이 아래를 잡고 와인을 빙글빙글 돌려요.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바로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향을 음미하면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천천히 마셔요. 우리나라 술 문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냄새가, 소주 냄새 맡으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일, 와인이라는 게, 와인은 한국말로 포도주예요.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바로 와인이고요. 과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향이 포도향도 나고 뭐 그 지방에 뭐랄까요, 그 땅에서 나는 냄새들이라든지 발효 과정 중에 있었던 뭐 어떤 오크통에서 발효가 됐다, 그럼 통의 향 같은 것도 맡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거 맞는 거예요. 맞고 먹는데요. 저도 예전에 맞지 않고 그냥 와인도 소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셨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좀 냄새 맡으면서 먹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와인에는 4개의 명칭 정도 여러분이 그냥 봐만 두세요. 처음에 이거 와인잔 하나 가져다 놓고 와인 따라 마시면서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와인잔, 여기 입이 닿는 데를 림이라고 해요. 이 림이 우리나라 그냥 우리 머그컵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동그랗게 모여 있는 이유는요. 요 안에 와인을 담고 향이 더 잘 모여서 내 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그냥 마실 때보다 이렇게 와인 잔에다가 넣고 마시면 향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와인을 담는 동그란 곳은 보울이라고 해요. 우리 마치 동그란 접시, 동그란 대접 같은 거 보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와인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템이라고 해서 길쭉한 손잡이 같은데요. 보통 우리는 와인잔을 잡을 때 이 길쭉한 손잡이를 잡고 먹습니다. 이 길쭉한 손잡이를 잡고 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와인을 적정 온도에 보관해 놨다가 맛있는 온도에서 따라 마시는 건데, 이렇게 잡으면 내 손의 온도 때문에 와인의 온도가 바뀐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니면 와인잔에 지문 같은 거 묻는 것도 못생겼다, 아니면 그냥 와인잔 이뻐 보이려고 만들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요 와인잔 밑에를 잡고 마셔요. 물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와인잔에 있는 스템을 잡고 드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밑에 베이스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와인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면 되느냐. 우선 우리나라는요, 술을 따를 때 첨잔 잘 안 하죠. 우선 술을 받으려면 밑에 있는 걸 원샷 하고, 술잔을 친구가 따라줘도 손으로 받고, 어른이 따라주면 이렇게 받죠. 근데요, 외국 문화에서는요, 와인잔 잘 안 잡습니다. 웨이터들이 와서 와인을 따라줄 때 그냥 보고 있어요. 그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굳이 와인잔 이렇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인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다리면은 와인을 따라줍니다. 따라주면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Thank you 말하고, 와인잔 이렇게 들어서 한두 번 정도 저어서 한번 그냥 냄새 맡으실 건 맡으시고, 안 맡으셔도 돼요. 살짝 돌리셔서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레드 와인잔이지만 스파클링 와인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스템 잡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들어본 말 있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까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멜로트, 시라즈, 말백, 샤르도네, 샤도네이,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들어온 적 있으세요? 네, 이 와인들이요,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예를 들면 요런 말들이랑 보르도라든지, 또 와인 나는 지역 어디 있을까요? 보르도에서 난 와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와인 앞에 보르도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 보르도는 뭐고, 까르비녟 소비뇽은 뭐고, 피노누아는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거는 포도의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도의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포도가 몇 개 있겠죠. 거봉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은 수만 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수만 종의 와인을 만드는 몇 천, 6천 종이라 그랬나? 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의 종수가 6천 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 유명한 녀석들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까르비녟 소비뇽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흔한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이에요.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경우는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자라고, 유럽에서도 자라고, 저기 남미에서도 자라고, 북미, 미국에서도 자라고, 수도 없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고, 지역마다 맛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 까베르네 쇼비뇽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요런 말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까베르네 쇼비뇽 중에서도 어떤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하고, 까베르네 쇼비뇽 중에서도 어떤 녀석은
스윗합니다. 그 밑에 있는 피노누아, 이 피노누아라는 녀석도 널리 먹는 건데요. 이 피노누아라는 녀석도 스윗하기도 하고 드라이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에요. 뭐 밑에 있는 멜롯, 쉬라즈, 말백. 제가 예전에 이제 쉬라가 약간 좀 시큼한 맛이 났던 쉬라즈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쉬라즈는 시큼하구나라고 다음번에 쉬라즈 시켰는데 안 시큼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의 밑에 있는 샤르도네랑 소비뇽 블랑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만드는 포도 종류고요. 여기 있는 말들의 주눅 들지 말아라. 그러려니 해라.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려니 하고요. 여러분 주문하실 때 메뉴판에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 있으면 적혀 있거니 하세요. 역시나 주문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식당에서든 마트에서는 일관됐습니다. 저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추천 못 드렸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무난하고 괜찮은 와인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레드 와인 중에서요. 조금 드라이하고 가격대가 얼마인 걸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좀 달달한 와인은요 오래 못 드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스윗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는데 저희 엄마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던데. 어쨌든 좀 달달한 술? 술이 너무 써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달달한 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맥주 같은 것도 좀 씁쓸한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레드 와인 중에서 드라이한 거, 조금 드라이한 것 중에서 몇만 원짜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이거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의 프랑스 와인이에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던가 말던가 가격 맞으면 달라고 하세요. 이거는요 행사 중인데요. 이거 흔치 않은 피노누아 품종을 가지고 뭐 어디서 만든 그래요?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들어볼 외국말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다 품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르도 이런 것들은 저기 뭐예요? 그 재배지예요. 재배지고 뭐 사실 보르도 같은 경우도 너무 엄청나게 넓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나 보르도 와인이라고 해서 맛이 똑같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요 장 하고 그 다음에 와인 따는 법 좀 알려드리고 나서 여러분이랑 와인 기초 수업 끝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다음번에 와인 2탄을 한번 만들어 드릴 건데 그때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요 정도예요. 그냥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어디 가서 창피 안 당하려면 이 정도만 아시면 와인 충분히 즐기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와인 종류 너무 많아서 그러다가 내가 와인이 너무 좋아지면 책도 읽고 영화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뭐 해외여행 가시면 그 와인 공장들이 있어요. 와인 공장이라고 하나요? 와인 생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가시 와인 밭도 구경하시고 거기서 생산된 와인도 드시고 그냥 드럼통에서 와인 그냥 여러 가지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겠죠? 그런 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와인을 코르크 마개로 막아놔요. 이런 병마개로 막는 것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안 좋은 와인이에요. 코르크 마개로 와인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요. 이 코르크 마개가 와인 병에다가 이렇게 담겠죠? 그리고 코르크 마개를 끼웁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끼울까 궁금하잖아요. 코르크 마개 그렇게 꽉 껴서 안 빠지는데 처음엔 잘 껴져요. 또 꽂고 나서 와인을 보통 우리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죠? 이렇게 눕혀서 보관합니다. 와인에서 와인이 이 코르크 마개를 만나면요. 코르크 마개의 자연적인 성질에 따라서 코르크 마개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팽창합니다. 마치 풍선처럼 물 먹은 스펀지처럼 점점 팽창을 해요. 병은 병은 있고 이 코르크는 꽉 팽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와인 따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와인 맛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산화된다고 하는데 와인이 산소랑 만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된 와인은 어떻게 하죠? 요리에 보통 넣죠. 그래서 와인은 대부분 코르크 마개로 막혀져 있고요. 그 코르크 마개가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액체랑 만나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계속 만나게 해 와인은 이렇게 그 레스토랑 가보면 대부분 와인들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코르크 마개에 수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코르크 마개가 계속 팽창해 있어서 와인 맛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면 와인 코르크들이 오래되면 사가가지고 와인에 막 빠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와인 빵 땄는데 안에 코르크가 들어있어. 그거는 유통 과정에서 왜냐면 수입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수입 안 됐을 거예요.
세워서 수입됐을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너무 오래 보관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르크 마개가 사가서 떨어져요. 요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사고 나서도 여러분 집에다가 장식장에 이렇게 보관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신 와인 따시면요, 코르크 안에 들어갑니다. 옆으로 눕혀서, 그러니까 요렇게는 못하더라고 요렇게라도 눕혀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 와인 사셨으면요,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방법이고요. 와인도 먹는 온도가 있어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와인을 먹기 전에 좀 따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적당히 산화되고, 또 저도 미리 따놓고 먹는 편은 아닌데 좀 적당히 산화가 되고 실제 온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온도 정도에서 먹어야 레드 와인은 맛있다고 하고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먹기 전에 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까바 이런 녀석들은 얼음 받아가지고 얼음에다 꽂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얼음에다 꽂아가지고 차갑게 먹는 거, 차가울수록 맛있어요. 저도 엄청 차갑게 해서 먹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와인 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뚜껑으로 딸 수 있는 와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와인 따는 거 너무 귀찮아, 뚜껑으로 된 와인 살래 하시면, 반드시 뚜껑으로 된 와인은 품질이 안 좋고 싼 와인이 대부분이에요. 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탁 해줬어, 와인.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는데 코르크가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연다. 그러면 거의 99%는 싼 와인이에요. 선물 받았으나 싼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와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르크로 막고서는 이렇게 밀폐를 잘 해야 되는데 밀폐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와인이고 좀 싼 와인이고요. 좀 저렴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르크는 이제 코르크 오프너라고 하는 녀석으로 여러분 여시면 돼요. 오프너 사진 제가 가져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거, 그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와인 사실 거면 오프너 저걸로 사세요. 이렇게 딱 잡고 위에 뱅글뱅글 돌리면 이렇게 안으로 쭉 코르크 막 따는 게 들어가서 옆에 날개 잡고 쭉 누르면 코르크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못 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갔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호텔에 가서 내가 와인을 좀 따고 싶으시면 보통 이렇게 크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와인 오프너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걸로도 꽤 잘 따요. 근데 요걸로 못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뱅글뱅글 미끄럼틀처럼 생긴 녀석 있죠? 그거를 와인에다가 가급적 수직이 되게 요 정도 이렇게 박아요. 끝까지 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요? 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지렛대가 어디 있나요? 제가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보통 와인 오프너에는요, 2개 정도의 후크가 존재합니다. 이 후크가 뭐냐면 지렛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인을 이렇게 넣고 나서 처음 지렛대 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후크, 얘가 이렇게 돼서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후크에다가를 병 입구에다가 걸쳐서 쭉 밀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후크를 에다가 고정시키고 쭉 누르셔서 결국 와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와인 따는 거 너무 어렵다, 제가 방금 말씀으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땄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했고, 유튜브에 와인 따는 법이라고 치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요 와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어요. 와인 알려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와인 어디 나라 어디 품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걸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와인 조금 더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 말고 좀 다른 내용으로 구성해서 강의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일상생활이 더 풍족해지고 여러분 교양이 더 넘치시게 올라가셨으면 저는 요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께 소문도 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